중국 경제 흐름과 산업 트렌드, 관심 기업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오시니까 역시 뭐 타이틀이 또 추가적으로 돌아가고 네. 비중이 있군요. 보아워 포럼 지난주에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저도 궁금했는데 이걸 정리해 주는 분은 없었는데 21일 날 이제 폐막을 했고요. 시 주석이 결국 그때 올 것 같다 그러는데 왔군요. 네. 그래서 왔는 게 아니라 화상으로 했죠. 화상으로 네. 어쨌든 참여를 한 거죠. 네. 시 주석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예상보다 많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60여 국가에서 4,000명 이상이 왔으니까 오프라인에서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뭐 전 현직 정치 지도자도 많이 온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진 않고 연설은 화상으로 네. 기조 연설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또 말씀하셨죠. 자, 어쨌든 이번에 시 주석이 어떤 얘기를 했냐 쭉 한번 제가 다 들어보고 또 한번 어떤 숨은 내용이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일단 미중 간의 이야기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 자국 우선주의 반대를 한다, 내정 간섭하지 마라, 탈동조하는 거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본 것은 이제 바로 이제 디지털 1대1로라는 개념인데요. 예. 그 디지털 1대1로를 또 잠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에 폐막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이제 디지털 1대1로고 또 하나가 이민은행 부행장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 언급을 했어요. 예. 디지털 위안화 이야기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디지털 위안화가 지금 보면 뭐 미중 패권의 미래 패권에 있어서 하나의 또 중국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이제 부행장이 이건 내수용이다. 미중 간의 금융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컨셉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안 믿죠. 그렇죠. 제가 예. 이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디지털 위안화가 지금 중국이 제일 빨리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화폐, 전자화폐 부분에서는 중국이 뭐 가장 선두로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이미 여러 도시에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선전이나 수조나 청두 뭐 여러 군데 북경도 했었고요. 이게 이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공식 도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달에요. 1월 16일 날 인민은행하고 이제 CBT가 이제 결제은행 부분이죠. 이제 합작 법인 설립을 했죠. 이게 설립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결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국경 간 유통 그것을 이제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불청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뭐 공동 투자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 송금이라든가 국경 간 결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야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진핑 주석의 전반적인 기조 연설에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미국에 맞서 디지털 1대1로를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디지털 1대1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좀 거슬러가 2019년도 11월 달에 11월에 중국에서 세계 인터넷 대회라는 걸 했는데 그때 축사 때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함께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디지털 1대1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토목공사의 1대1로가 아니라 디지털 1대1로.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이 말의 의미는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결국 그 데이터는 디지털 안보와도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넘어갈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이 데이터 안보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뭐 미국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 경계한다, 내정 간섭 말아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디지털 화폐, 디지털 1대1로 한다는 얘기 무척 중요한 얘기죠. 세계 기축 통화에 지금 중국이 위안화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안 껴주죠. 그러니까 판이 바뀌어지면 디지털 판이 되면 자기들이 선점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미래 중국이 반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디지털 분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지금 많이 지금 있고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특허도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대1로라는 단어도 계속 버리지 않고 중국이 가져가는군요. 이번에도 매번 강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대1로, 저희는 1대1로라고 발음하는데 발음 한 번만 해주십시오. 중국어로? 네네, 중국어로. 이다이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요검사 못 따라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잘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뉴스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면의 이야기 이런 그런 얘기를 박 교수님이 해주셔서 너무 그렇죠. 감사하고. 이걸 중국에서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도 하지 않는 부분인데 네. 그 속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렇다라고 저는 판단이 그러면요. 되어집니다. 아까 뭐 이민은행 부행장이 우리 내수용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상하이 모터쇼 얘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개막을 했는데 뭐 테슬라 자동차 전 시장에 여성이 올라가서 네. 내 차 돌리도 뭐 좀 노이즈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네, 모터쇼 주목할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뭐 세계 3대 모터쇼가 지금 다 좀 취소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상하이가 지금 이제 모터쇼가 진행됐는데 한 1000여 개 자동차 세계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토종 기업들도 다 참 총출동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사진 한번 제가 가져와봤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인지 한번. 옛날 게 아니라 예, 올해. 예, 지금 하고 있는 요 며칠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마스크 썼는지 안 보이는지 마스크는 쓰고 하는 것 확인 같습니다. 안 예, 되는데. 그렇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지금 있는데 이번 모터쇼 현장 부분은 좀 몇 가지 좀 특이한 것도 좀 보면 일단 네. 화웨이 스마트카 부분도 전 시간도 또 꽤 많은 사람이 몰렸고 네. 그 화웨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자율주행차를 할 것이냐, 스마트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 차량업체인 DD2싱도 볼보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네, 차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는 그게 이제 전기차와 이제 미래차에 대한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토종차와 전통 초동차 업체와 그다음에 전기차 업체 간에 팽팽한 게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하이 모터쇼에서 지금 테슬라 결함 기습시 했는데 지금 이분이죠. 저분 차 위에 올라가 계신데 네, 이 사진은 지금, 차 위 사진 아니에요? 여기 지금 차 위에 올라 이건 아니고 이제 끝나고 나서 밑에 찍은 건데 요 티셔츠를 보시면 여기 이제 자동 우리가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게 이제 중국어로는 사처스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그걸 인쇄까지 티셔츠까지 입고 오셨어? 네, 티셔츠까지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자기 뭐 아버지가 교통사고 뭐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블랙 컨슈머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네, 전반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입지가 지금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지금 중국 내에서 테슬라 대리운전도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이제 불안하다고. 그 지금 사실 테슬라 이슈가 뭐 한국도 있었고 지금 지난주인가요? 네. 미국 텍사스주에도 또 사고가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진은 뭐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우리 대리 운전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네네. 킥보드나 자전거 타고 이동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틱톡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도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중국 버전은 거기에 지금 올라와서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대리운전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진도 그런 겁니다. 테슬라는 나는 대리운전 안 한다라고 지금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앞으로 좀 이제 중국 내에서 테슬라 입장 30% 정도 차지하는데 비중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처음에 이 여성분이 이렇게 항의했을 때 저분 계속 그런 분이에요 하다가 꼴이 내렸죠. 분위기 심상치 않죠. 거기서 이 중국인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면 중국 시장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죠. 테슬라가 매우 중요한 시장이죠. 현지 법인장과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박승찬 교수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뭐 너무 재밌어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게 하나의 의미인데, 자, 다음은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입니다. 잠깐 예고해드린 것처럼 중국의 핵심 3대 지수를 오늘 파헤치기로 하셨는데 화면 볼게요. 오늘 주제입니다. 중국의 3대 지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해주실 건데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니까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씩 지금 이제 배워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의 지수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많기 때문에 하나씩 오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 하면 뭐 다우지수나 S&P 500, 나스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증시 3대 지수, 즉 여러분들이 중국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신문 매체에서 듣게 되는 지수가 바로 이 상하이 종합지수, 그렇죠. 선전 성분 지수, 창업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뭐 계속 이제 상하이 지수도 관련된 내용, 선전, 홍콩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이 3대 지수를 배울 건데 먼저 중국 증시 지수를 이해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증권거래소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SSE라는 게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약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SS50, SS150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량주 중심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종목으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 코스피 200 이런 거를 네, 거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전정권거래소도 발표하는 지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홍콩 거래소, 항생지수, 홍콩 H지수. 자, 우리가 차차 이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좀 우리가 섞어서 이제 비중을 두어서 상하이와 선전 나누는 게 이게 이제 잘 아시는 CSI. 뭐 100, 뭐 네네, 있죠. 300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증시 3대 지수, 상하이 종합지수, 그다음에 선전 성분지수, 그다음에 창업한 지수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뭐 말 그대로 상하이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모든 주식, 그러니까 A주와 B주를 포함하는 종합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91년도 7월 공식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요. 섹터 구성이 이제 금융이 좀 많이 차지하죠. 그다음 산업재, 에너지 비중인데요. 제가 어제 기준으로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를 제가 지금 여기 캡처를 떠서 가져왔는데 어제 기준으로 3,465 정도 포인트 되죠. 그래서 상하이 종합지수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선전 성분지수라는 그러니까 성분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참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함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500개 우량주 기업들을 나타내는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국내 매체에서 다 이제 우리가 선전하면 뭐 선전 종합 지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른 거예요? 네, 네. 그거 다릅니다. 제가 선전 편에서 또 하나하나 또 분석 재밌게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선전 종합 지수 있지만 이 선전 성분 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전 지수의 대표 지수로서 선전 성분 지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공식 발표하기 시작했고 어제 기준으로 어제 3시 제가 기준이네요 보니까 지금 13,209포인트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선전 성분 지수 두 번째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또 선전에 있는 창업한 지수 우리가 차이넥스트 지수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창업한에 상장돼 있는 시총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IT, 하이테크 기업, 신성장 동력 섹터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죠. 선전정보유한회사에서 산출해서 발표하는 창업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중국 혁신 지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기준으로 2,939포인트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시 3대 지수 앞으로 계속 듣게 될 이 3개 지수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중국 주식을 좀 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볼 때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보고 있고요. 여기도 JGT에서는 심천도 심천 종합지수가 나오는데 상해 종합지수, 선전 성분지수, 창업한 지수 세 개를 이제 기준으로 잘 보자는 얘기하고 자세한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오실 때 얘기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국 투자하면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업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 또 소개해드릴 기업은 어딘지 먼저 기업 소개 김다은 앵커 부탁합니다.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얼마 전 제일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다면 오늘은 상해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해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현대차가 있다면 중국에는 부동의 1등 기업 상해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코로나19로 자동차 업계가 지난해 너무 어려웠고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수출량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자동차는 점점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고 이 수출 쪽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상해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해자동차도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자동차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40조 4,500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
현대차와 비교를 했을 때 현대차가 47조 3,2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뽑아봤는데요. 41조 9,600억 원, 지난해 매출이 조금 감소한 상황이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죠. 이 자동차 반도체가 많이 부족했지만 완성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호실적을 기록했죠. 현대차의 경우에는 27조 5,9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테슬라와 함께 비교를 해봐야겠죠. 시가총액이 770조가 넘어갑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12조 23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센스 있는 박 교수님께서 우리가 상하이 모터스 얘기하니까 관심 봐야 될 기업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알죠. 네, 자동차를 준비해 오셨는데 상하이 자동차 옛날에 쌍용차에 대해서 상하이 맞습니다. 전기차 회사인가요? 네. 상하이 전기차였나 우리한테는 그러는데 좋지 않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운 앵커가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상하이 자동차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절치부심을 하고 있죠. 지금 네. 뭐 오늘 여러 자동차 업계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비아디 때문에 시총에서도 지금 떨어졌죠. 비아디가 추월을 했죠. 지금 전기차가 대세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 최대 자동차 그룹입니다. 이게 이제 1위의 자동차 제조사이고 자동차 최대 부품 기업입니다. 지난 40년간 한 자동차 제조를 하면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바일 모빌리티라고 하죠. 이게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A부터 Z까지 하는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하이 180 지수 제가 이제 지수 이야기 여기 180 지수는 오늘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상하이 지수만 따로 묶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상하이 180 지수에도 들어가 있고 CSI 300 지수에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2020년 포춘지에서 이제 세계 500대 기업 해서 52위를 한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로 봤을 땐 폭스바겐 한 7위 정도를 했고, 그다음 도요타가 10위, 현대가 아마 84위 정도를 했을 겁니다. 그 순위에. 어쨌든 우리한테는 좀 좋지 않은 기억이 갖고 있는 쌍용차 2004년도에 있었던 바로 그 기업이 상하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네, 상하이 자동차. 나중에 비아디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전기차 가운데서는 비아디가 BYD인데요. 이게 바이오 드림이돼요, 그죠? 영어로. Build your dream. Build your dream. 당신의 꿈을 그러게요. 만들어라, 구축하라. Build your dream. 그러니까 BYD. 우리는 그냥 비아디 하거든요. 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상하이 자동차 분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아디 했는데요. 하셨어요? 네, 2주 전인가 3주 전에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개편되고 와가지고 못 봤군요. 예. 상하이 자동차 그럼 오늘 키워드로 풀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해 주신 상하이 자동차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글로벌 협력 강화. 이 단어 알겠는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또 뭡니까? 제가 상하이 자동차도 가보고 제가 종목 선택하는데 가능하면 제가 직접 가본 데를 선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아디 할 때도 제가 갔을 때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져온 게 이제 일단은 글로벌 기업 협력. 이 상하이 자동차가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외국 기업과 처음 협력한 중국 자동차 기업이고 그거로 해서 많이 성장한 기업입니다. 네. 1910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회사가 오래된 역사죠. 근데 청나라 때는 1910년이면 아니죠. 그때는 지났죠. 근데 봉무상이 무너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신중국이 되기 전까지니까 중한민국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 중국 내에 있는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 부품업체들이 만들어서 지금 상하이 자동차의 모태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 게 이제 84년도 이제 폭스바겐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에서 만들고요. 네. 97년도에 GM. 그러니까 이제 그 상하이 자동차, 폭스바겐 자동차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중국 내에도 알려졌고 많이 팔렸죠. 그다음에 상하이 GM 여러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이런 이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보고 이야기하는 뭐 인텔과도 해서 R&D 협력도 강해요. 특히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회사군요. 그렇죠. 근데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지난 3월이었죠. 미국 라이다 제조업체. 라이다라는 게 자율주행차의 눈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부분인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 루미나라는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와 이제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내년에 나오는 상하이 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 그러니까 R 제품 시리즈인데 여기는 다 이 라이다의 장비, 센서 이걸 다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셨는데 이게 좀 중국에서 좀
많이 뜨겁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차량 제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자동차 외관부터 인테리어, 차량 안에 있는 디자인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총 한 780개 분야에서 약 한 2,300가지 항목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가상 3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대 정도 이렇게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중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하이 자동차가 2019년도에 등대 공장에 선정이 됐습니다. 등대 공장? 네. 등대 공장이라는 것은 이제 자료 나오는데, 네. 이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도입해서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다 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발표를 하는데 한국은 포스코가 등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등대 공장으로서 이 상하이 자동차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상하이 자동차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대단한 회사네요, 상하이 자동차. 네, 그러니까 고객을 커스터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고객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네, 그런 단어인 것 같고요. 요즘 유행하는 컨셉이죠.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C2B라고 하죠. 커스터머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고객과 중간 단계에 생략하고 바로 그러니까요. 제도 상황 연결시키는 거예요. D2D라고도 다이렉트 투 그렇죠, 다이렉트도 다이렉트로 하고요. 한다고 하기도 네. 등대 공장, 등대를 만드는 공장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가이드 역할을 혁신 하는 공장. 혁신이나 기술에서의 천병 역할을 하는 기업이군요. 네. 자, 그럼 상하이 자동차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네, 수출 경쟁력 확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건 다른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는 중국 자동차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바로 상하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굴기의 핵심이다, 혹은 중국 자동차 수출에 큰형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지난 3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에서. 3월 말에 보면 우리 아까 다운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이제 총 영업액은 7,421억 yuan, 그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한 128조 정도 하는데 전년 대비 한 12% 하락을 했어요. 네. 순이익도 한 20% 하락을 했는데, 관심 있는 것은 수출로 늘어났어요. 수출이 이제 2020년도 보면 한 40만 대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 한 1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 자동차가 중국 전체 자동차 수출 부분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네, 중국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에서? 네, 중국 자동차 수출을 하는데 그게 40%가 이 상하이 자동차하고 연속 1위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영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상하이 자동차가 이게 5가지 사업 영역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신데, 완성차, 부품, 모빌리티, 자동차 금융도 있는데, 이 글로벌 경영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 자동차가 지금 공장이 전 세계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중동 남미에도 지금 등 12개 나라에서 마케팅 서비스 센터 구축을 했고 500개 이르는 해외 판매망을 지금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까지 이제 상하이 자동차에서는 한 100만 대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출은 주로 이제 아시아권으로 수출이 주력일까요? 동남아 수출이 일단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중동, 남미 이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다.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국가 쪽으로 그렇죠. 네. 많이 하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북미에도 많이 가고 유럽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상하이 자동차 SUV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중국이 잘해야겠네요. 인도하고 국경 갈등 이런 것도 있어서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세 번째 키워드 상하이 자동차 얘기하고 있고요. 박 교수님의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소차 시장을 잡아라. 그러게요. 글로벌 기업이면 당연히 친환경을 안 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전기차는 할 거고 수소차는 현대차가 굉장히 선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이 차의 수소차 공략은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 이제 주로 현대, 도요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중국 기업이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방향성도 이제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이 그 격전지로 지금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인데 지금 이제 2020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00대 정도가 팔렸어요, 수소차가. 그래서 지금
22년도 내년 동계올림픽 할 때도 지금 이 수소차 충전소도 지금 대충 뭐 엄청나게 좀 확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수소차 굴기에 대해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 정말 이 수소차 굴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조금 오늘 간단히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부의 이 KPI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수소차 100만 대, 그다음에 충전소 한 1000개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지금 신에너지 차량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도 뭐 수소 트럭, 버스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좀 재밌게 봐야 될 부분들은 수소차 이 보조금인데요. 수소차 지금 구매를 하면 한 20만 위안을 줍니다. 20만 위안. 네. 20만 위안이면 한 3,500만 원. 네. 그게 이제 보통 전기차가 한 2만 5천 위안이니까 한 9배 정도를 더 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이제 하기 위해 중앙 정부로 받기 위해서도 지금 계속 지금 충전소라든지 충전기를 계속 지금 확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수소차 부분에서의 굴기에서 2개 회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장청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 자동차가 있는데, 장청은 제가 오늘 설명 안 됐지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민영 기업입니다. 샤오미가 합작해서 전기차 만들겠다는 회사가 바로 장청 자동차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창천 자동차. 네, 장청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예. 네. 상하이도 상장이 되어 있고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부분에 있어서 중국 기업을 보실 때 이 2개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영 기업과 민영 기업. 제가 오늘은 상하이를 갖고 왔지만 꼭 함께 보셔야 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상하이 자동차가 수소차를 앞으로 5년 내에 한 10종 정도 출시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연간 생산량, 판매량도 만 대 정도를 하겠다는 지금 KPI를 지금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는 수소차 시장 점유율 한 10%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상하이 자동차의 수소차 부분에서의 좀 이 추진력을 좀 지켜보는 것도 오늘의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가운데 혹시 뭐 상하이 자동차를 우리가 보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부분이나 말씀 못하신 거 있으면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차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금 전기차에 매몰되어 있는데 수소차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 선수 플레이어들을 저는 2강, 3중으로 보고 있는 2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청하고 상하이. 그래서 장청도 꼭 같이 한번 보시라. 네. 예. 제가 오늘 보지도 않았지만 이게 장청입니다. 예, 만리장성할 때 장성을 장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장성 자동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자동차 전국 정부의 로드맵 또 수소차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의 시장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중간에 국영기업 상하이와 장청을 유심히 지켜보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또 세상에서 시간이 가장 빨리 가는 시간 시간 순삭 그러네요. 코너입니다. 예, 차이나 TV 오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